대다수 선량한 우리 국민들인데 나쁜 사람이 옆에 살다 보니까 주말에 편히 또 조용히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여기서 소란을 피워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옆에 사는 나쁜 사람을 내쫓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벼락을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도 여기 집회하는 사람들도 할 일 없어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할 일 다 밀어두고 여기까지 와서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여기 다 오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웃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회 본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기왕에 우리 아파트의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 미안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아파트 쪽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절을 한번 합시다. 주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바로 서주세요. 근데 오세훈이가 시정하는데 왜 하필은 여기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우선 알아야 나쁜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 경계도 해야 되잖아요. 왜 나쁜 사람이냐? 배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 시장이 배신을 했냐? 뭐 내 돈을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뭐를 잘못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더 따뜻이 감싸주고 더 좋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오세훈 시장을 표를 던져줬는데 시장이 되고 나니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잘못한 내용을 여기서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고발하려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아 이런 사람하고 이곳에 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오세훈이 이 옆에서 만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동네 살지 말고 여기 착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인데 나쁜 사람 살면 안 되니까 저 딴 데로 이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3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와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5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은 불구자가 되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사람 죽은 사람도 누구 한 사람 그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이다. 애국이 무슨 죄냐? 왜 그 사람들이 죽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날 이후로 계속 대한민국 그 선량한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실현 안 되니까 광화문 광장에다 천막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우리 애국 열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벙어리가 됐는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광화문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 번 박원순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기가 있다면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아니라고 나와서 해명이라도 좀 해라.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돌아온 답은 다섯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해명이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하고 조원진 대표를 고발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서는 1심 판결에 유죄로 지금 받고 있어요. 이거는 적반하장. 적반하장이 뭔지 아시죠? 도적이 몽둥이를 든다는 얘기입니다. 도적이 지금 우리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도둑의 두목이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지옥으로 갔는지 천당을 갔는지 안 따라가 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갔어요. 그 나쁜 짓 했으니까 갔으니까 그 후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발로 쳐버린 사람인데도 그래도 박원순보다는 안 낫겠느냐 희망을 걸고 우리가 박원순을 시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박원순 시장, 전임 시장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잘못했느냐고요? 아니,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애국 시민들을 태극기만 들고 나오지 쇠파이프를 들고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죽창을 들고 나온 사람도 아닌데 우리를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공무집행 방해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이거를 후임 시장을 우리가 오세훈을 뽑아놨으면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되돌릴 수는 없어. 흘러간 일이니까. 그러나 설명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었는지 그 사람들 죽은 원인도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박원순이가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사람이 잘못이 있는지, 여기 태극기 들고 나온 시민이 잘못했는지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태극기 들고 나온 시민이 잘못했다면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의당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다뜻이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말을 못하고 묵묵부담으로 하면서 고소한 사건을 그대로 몰고 가느냐 이거요. 이 사람이 이런 배신을 하고도 나는 시장이라 하고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부득이 우리는 사는 동네에 와서 이웃 주민들에게부터 알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시청 앞으로 강화문 광장으로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가지고 오세훈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우리 쉽게 끝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법을 집행하는 데는 반드시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행정대집행법을 지켜야 하고 그 시행령까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깡패들을 동원해서는 절대로 강제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경비용역회사의 직원들에게 일임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강제 철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경비용역회사 직원들이 어디 몇천 명씩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정식으로 경비용역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절대로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영역회사에 취직을 하고 다니려면 전과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신원조회에서 폭력 전과가 되면 그 경비 영역회사에 취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굴러다니는 깡패들을 그냥 무차별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깡패 스승으로 우리 애국 시민들을 대한 거예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거는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는 우리가 정당한 행위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다쳤다 미안하다 이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다쳤으면. 아이 길로 가다가 돌을 발로 찼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옆 도락에 있는 개구리가 맞아 죽으면 그 개구리가 죽은 거는 모른 체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쳤는데 대한민국에 같은 국민이 다쳤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느냐. 이런 나쁜 사람들이 했는 일을 오세훈 시장이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잡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준 시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오세훈 시장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애국 시민 모두가 용서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할 일이 없어 여기 이 추위에서 여기 나와서 지금 지방에서 오신 몇몇 분은 여간방에서 지금 잠자가면서 여기 참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고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써야 합니까? 나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나쁜 종자들은 앞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어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 사람들이 와서 동네 이웃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소란을 피우면 자기가 조사를 시킬 거야. 조사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직원들 시켜서 야 거기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조사 좀 해봐라. 진상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면 정당한 일을 했다면 우리가 억지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착하고 순리적인 사람들만 여기 왔어요. 올바른 일이 아니면 용서를 못할 뿐이지. 경찰이 아파트에 쫙 깔렸어요. 내한테 소리가 나더라도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만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만 오세훈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 다 나쁘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다수 우파 국민들은 오세훈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박원순이하고 차이점이 없으면 시장 왜 바꿔요? 오세훈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바꿔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너무 많은 얼굴 색도 변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서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단장 자리도 하나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나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럼 지금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했는데 내가 고소한 것도 아닌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앞에 한 일이 정당하고 법을 지키면서 했는지
그게 불법성이 있는지 또 그게 고소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점이 뭔지 이거를 밝혀가지고 낱낱이 밝힌 다음에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안 하느냐고, 왜 벙어리가 되느냐고. 말을 못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 틀림없어. 할 말이 없어. 왜 조사를 못해? 자기 돈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전임시장이 잘못한 게 뭔지, 거기에서 희생 당한 사람들은 뭔지, 뭘 잘못했는지 조사 좀 해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안 한 죄가 잘못을 저지른 죄보다 더 커. 밝혀야지. 박원순이보다 더 나쁘다 이게요. 박원순이야 그런 사람이라고 치자 말이야. 오세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우리가 시장으로 선출했는데 왜 그 착한 마음을 배신하느냐 말이야.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밝혀서 우리 앞에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잘못이 없으면 없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그렇게 무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요 이 집회 때마다 마이크를 잡기만은 시간에 좀 쫓겨요. 왜냐하면 추운데 그 아스팔트 바닥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 나보다 다 훌륭한 분들인데 내가 뭐 거기서 아는 척하고 오래 얘기할 거 있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내려가고 그러니라고 하고 싶은 말 못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제가 첨가해서 오세훈이 나쁜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우리 공화당 사람들 너희들은 독재자들만 좋아하자느냐,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 아니냐, 그런데 뭘 그것을 좋아한다고 따라다니고 그 사람들 위한다고 매일 경계를 붙이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식한 사람 중에 최고로 무식한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알고 독재자도 만들어야 되고 알고 난 다음에 독재자라고 매도를 해야죠. 이승만 박사가 무슨 독재를 했습니까?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대학에서 교수했다는 사람들도 어디 이승만 박사 독재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독재를 무슨 독재를 했냐? 이승만 박사 3.15 부정선거 했잖냐 이거야.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박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승만 박사 상대 후보 조병옥 박사가 우연히 그 하늘에서 불러갔어. 그 단독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야. 근데 부통령 선거밖에 하는 게 없죠. 부통령 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왜 독재를 해가면서 부정선거를 해가면서 그 선거를 망치려고 그래.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부산에 피난 갔을 때 개헌했지 않느냐. 이승만 박사처럼 민주주의를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전국도의 90%가 다 정치에 들어가고 피난 가서 대구 부산만 남아있는데 거기서 선거가 뭐 필요하고 투표가 왜 필요해요? 내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안 해요. 비상령,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는 선거를 못한다 하고 선언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가 도망가 있는 피난민들 데리고 선거했잖아요. 근데 무슨 독재자냐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군사 독재라고? 군사 독재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몇몇 나쁜 사람, 정치꾼, 정치 모래배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자유가 억압됐을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는 정치 모래배들은 제한을 좀 받았어. 그러나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으니까 이때는 박정희 같은 분이 나와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집에 가서
민주화를 뭐 4.19가 민주화를 했다? 뭐 5.18이 민주화를 했다? 6.29가 민주화를 했다? 민주화는 박정희 대통령만큼 철저하게 민주화를 시킨 사람이 없어요. 왜냐? 민주주의도 배가 불러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선거 때는 고무신 한 칼에 막걸리 한 잔이면 전부 표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양조장 사장, 정교수 사장들이 다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막걸리 한 잔 받아주면 그거다 표 찍어주고, 고무신 한 걸리 준다고 그거 표 찍어줘서 우리 대표자로 내보냈겠습니까? 보릿고개 가난을 없애고 우리를 백가족의 기름이 끼도록 만들어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1등 공신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박정희가 없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고무신 한 걸레, 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갔으면 냄비 하나 준다든가 뭐 내위 함부를 준다든가 조금 더 극이 높아지는 걸로 주면 그 사람한테 표 찍어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당당하게 삽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 사람 말 안 듣고 찍어요. 내 자식이 얘기해도 내 자식 말 안 들어. 이웃의 친구가 얘기해도 내 성실껏 투표한단 말이야. 이게 가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배가 부르게 살기 때문에, 남의 신세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소신껏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을 보고 독재라고? 민주주의를 가장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식해서 이승만 박사 존경합니다. 건국 대통령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튼튼하게 부자나라로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가라라던 나라가 세계 열등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을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게 뭐의 잘못이냐 말이야. 그 사람, 그분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무식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가엾습니다. 사람 잘못 보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부자를 만들어준 게 잘못이에요. 사람을 골라서 정말 나라 사랑할 수 있는 선량한 국민만 잘 살게 하고, 그 발갱이들은 좀 못 살게 했어야 되는데, 발갱이까지도 다 선량한, 배부르게 살면 자유민주주의 애호하고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겠지 하고 믿고 우선 잘 살아봐라 하고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영원히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도 지들이 진보래. 응? 아니, 진보라는 게 뭐예요? 변화해가고 개혁해가는 게 진보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제일 처음에 이 지구상에 나올 때는 진보가 맞아. 왜? 그때는 군국주의, 나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니까 그거를 뒤엎어가지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거를 진보 사상이 맞아. 그런데 조선이나 중국이 지금 어떻게 진보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왕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하고 하니까 공산주의 독재가 왕의 독재보다 더 무서워. 우리 북한에 보세요. 3대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당한 개혁주의자고 우리가 당당한 진보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보수 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주사파들 보고 진보라고 불러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 꼴통이에요. 공산주의 생긴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설 끝나면 할게요. 마무리하고. 음악 듣고. 우리가 일절 그 사람들한테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장이 올바르고 우리 주장이 정의예요. 거기서 계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잘못하는 일을 그대로 묵인하면 우리 자식들 교육에도 지장이 와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옳은 것이 뭔지 잘못되는 것이 뭔지를 자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 안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라도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주는 분들이 대단히 수고하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오늘 종일에도 다 모자라는데 하루 종일 나 있어. 네. 끝날 때까지. 여기 다른 분들도 또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집회할 때는 뭐 중앙에서 정한 연사들만 연설하고 일반 당원들이 연설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은 일반 당원들 중에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김정무한테 얘기하면 신청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울분을 풀고 돌아가셔야 병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슴에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마이크 잡고 소리를 지르면 조금은 나아집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박수!